자, 지난 시간에 이제 했었던 내용 한번 정리해 봅시다. 경우의 수야. 경우의 수하면 따라오는 게 뭐냐? 결국에는 내가 어떤 이 경우의 수에 있어서 차이를 발견하느냐. 그러니까 차이가 대체 몇 개가 되느냐. 그거를 묻는 거고. 따라서 이 차이의 유무, 만약에 차이가 있다면 체계적으로 저거를 어떻게 카운팅 하느냐 라는 걸 어제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뭔가 문제 상황이 발생을 할 거란 말이야. 문제 상황을 발생을 할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먼저 뭐부터 하셔야 되겠어요? 당연히 이 문제 상황을 파악을 먼저 하시고, 파악을 한다라는 건 일단은 뭐부터 파악을 해야 되느냐 하면 전체 규모부터 파악을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제한 조건이 걸려 있을 거란 말이야. 그래서 제한 조건까지 이런 식으로 세밀하게 다 내려가면서 하나씩 다 뜯어보셔야 되는데, 경우의 수 문제 같은 경우가 어떻게 보면은 문제 파악이 제대로 안 된 채 그냥 막무가내로 막 곱하고 더하고 나눠가지고 어떨 때는 맞고 어떨 때는 틀리고 하니까 본인이 문제 풀면서도 불안한 거야. 그 불안함을 그대로 안고 언제까지 간다? 시험장까지 가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되겠어? 다 털립니다. 싹 털립니다. 뭐 한 개씩 두 개씩 그게 일단은 그런 것들을 미리 이제 이연에 방지를 조금 해야 되니까, 그러면 우리가 좀 생각해 볼게. 그러면 이제 문제 상황을 파악을 했다고 치자. 보통은 이제 전체 집합을 S라고 둡시다. 자, 표본 공간이 이렇게 있어요. 표본 공간이라고 얘기하고 그냥 전체 집합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돼. 그리고 자, 제한이 A가 걸려 있고 B가 걸려 있는 상황이라면 우리가 어느 부분? 자, 여기서 제한 같은 경우에 얘가 A가 걸려있고 B가 걸려있는 상황이라면 직접적으로 여기 있는 이 케이스를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해야 될 게 우리가 케이스 분류가 편한지, 케이스 분류가 더 나은지, 아니면 경우에 따라서 내가 여사건이 더 편한지를 조금 보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사건이 편한지 아니면 케이스 분류가 더 편한지를 꼭 보셔야 돼요. 그래서 자, 우리가 학습을 할 때는 둘 다 산정하고 풀 수 있겠지만 모든 문제를 두 개로 다 나눠서 풀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오케이? 한쪽만 열어놓을 수도 있어. 어떻게 보면 출제자는 이것만 해라 아니면 저것만 해라 라는 부분들이 있을 거니까. 자, 케이스 분류를 한다는 얘기는 근데 이런 거야. 어떻게 보면 자, 서로 겹치지 않으면서 뭐가 돼야 되느냐면 겹치는 부분이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겹치는 부분이 없어야 돼. 겹쳐지는 부분 자체가 없으면서 두 번째 어떤 조건이 만족돼야 되느냐면 이거를 전체 합했을 때 뭐가 나와야 되느냐면 전체가 나오게끔 만들어 주시면 되는데, 보통 이런 식으로 분류하는 걸 뭐로 분류하느냐? 배반 사건으로 분류한다라고 얘기해. 서로 동시에 일어날 수 없는 그 상황들로 자, 겹쳐지지 않도록 한다라는 얘기인데, 만약에 이제 어쩔 수 없이 겹쳐지는 부분이 생긴다라면 나중에 빼주길 해야 되겠죠. 여기 빼주는 부분들도 있다라는 얘기야.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여기까지 이해됐을 거란 말이야. 자, 우리가 연산에 대해서 조금 살펴봅시다. 자, 연산에 대해서 조금 살펴볼 텐데 덧셈과 곱셈입니다. 덧셈부터 봅시다. 덧셈은 결국 뭐냐? 자, 결국에는 이 덧셈은 다른 게 아니에요. 결국 기본적인 틀은 뭐냐? 모든 경우를 셈한다라는 얘기가 뭔데? 다 합한다라는 얘기잖아. 그래서 자, 여기 있는 이 연산 같은 경우에는 먼저 케이스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그 케이스 분류된 모든 녀석들의 뭐다? 케이스 분류된 모든 녀석들의 합이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자, 지난 시간에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 만약에 여기에 케이스 1이 있어요. 케이스 2가 있어. 내가 어떤 상황을 봤었을 때 케이스 1과 케이스 2로 나눠진대. 그래서 여기에 세 가지 경우가 나오고 여기에 두 가지 경우가 나오면 케이스 분류된 상황이 각각 이 상황과 이 상황인데, 얘를 합했을 때 겹쳐지는 부분이 전혀 없으면서 전체를 나타낸다라면 그냥 3 더하기 2를 하시면 된다는 얘기야. 됐어? 그래서 케이스 분류를 하고 난 다음에 더해 주시면 되더라. 이게 끝입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곱셈입니다. 자, 뭘 잘 하셔야 되겠어? 결국 여러분들도 경험해보셔서 알겠지만 이 곱셈을 자기가 얼마나 세밀하게 다루고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데 얘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진다고.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지니까 첫 번째부터 살펴볼게요. 자, 첫 번째부터 살펴볼게. 자, 내가 먼저 이렇게 된 거야. 케이스 분류를 했어요. 자, 케이스 분류를 했는데 이렇게 된 거야. 케이스 1부터 봅시다. 케이스 1이 있을 거고 케이스 2가 있어요. 자, 두 가지 상황으로 나눴는데 케이스 1과 케이스 2가 자, 어떤 상황이냐? 상황 자체는 달라서 케이스를 분류를 했는데 따지고 보니까 얘가 같은 구조로 계속 진행이 될 것 같아. 이 구조나 이 구조나 같은 구조가 될 것 같아. 그러면 어떻게 해줘? 얘 따로 다 세리고 얘 따로 다 세리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주면 된다? 그렇지. 여기 있는 걸 다 세렸어. 다 세렸어. 딱 네 가지 나와. 여기 있는 걸 세린다 안 세린다? 안 세린다라는 얘기야. 오케이? 안 세린다는 얘기야. 그래서 자, 만약에 이렇게 나와 있다라고 치면은 네 개짜리가 몇 개 있는 거야? 두 개 있는 거지. 무슨 말인지 되겠어? 근데 결국에는 얘는 뜻하는 바가 뭔데? 4 더하기 4라는 거를 뭐로 적은 것밖에 없어? 2 곱하기 4라고 4 더하기 4를 어떻게 해준 거야? 어떻게 보면 합을 압축한 거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시면 되느냐? 첫 번째는 이런 겁니다. 케이스를 분류했는데 자, 분류된 모든 케이스가 상황은 살짝씩 차이가 나겠지만 구조가 전부 다 똑같을 거라고 예상이 되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다 구해서 합을 싹 다 해주는 게 아니라 곱하기로서 축약해서 나타낸다. 그래서 얘를 첫 번째는 합의 축약형입니다. 합의 축약형으로서 의미를 지리면서 여기 있는 이 곱셈 형태가 만들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야. 문제는 저것만 나오면 정말 좋겠는데 그게 아니겠지. 자, 두 번째 케이스, 두 번째부터 봅시다. 자, 두 번째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어떤 거냐? 이렇게 좀 얘기해 줄게. 우리가 이제 치킨집에 갔어. 치킨집에 가가지고 자, 양념 통닭이 있을 거고 프라이드 치킨도 있을 거고 간장 치킨도 있을 거고 반반도 있을 거란 말이야. 자, 얘만 먹으면 목이 막히니까 어차피 음료수도 먹을 거 아니야. 맞지? 그래서 자, 맥주 이런 건 좀 안 되겠지만 자, 뭐에 일단 뭐 콜라가 있어. 사이다가 있어. 뭐 스프라이트 똑같은 건가? 뭐 환타가 있다고 칩시다. 이렇게 있다고 칠게. 자, 그러면 봐봐. 이제 친구들끼리 같이 갔다라고 치면은 적어도 두 마리는 시켜야 될 거 아니야?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 두 개 시키고 콜라를 하나 시킬 거란 말이야. 그러면 자, 여기에서 자, 치킨 두 마리랑 그 다음에 두 번째 음료수를 하나 시킬 거야. 자, 그래서 내가 대표로 가가지고 음료수랑 치킨을 시켰어요. 오케이? 됐어요? 음료수랑 치킨을 시켰으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치킨 두 마리와 음료수 두 마리 음료수 하나 시킬 수 있는 경우의 수가 토탈 몇 가지다라고 물어본다라면 일단은 어떻게 해줘? 양념이나 후라이드나 간장이나 반반 중에 4개 중에 몇 개 선택해야 돼? 2개 선택해야 되겠지. 오케이? 4개 중에 2개 선택합니다. 4개 중에 2개를 선택하고 난 다음에 자, 그러면 4개 중에 2개를 선택한 상황에서는 이렇게 된다는 얘기지. 양념이 있을 거고 후라이드가 있을 거고 양념이 있을 거고 간장이 있을 거고 양념이 있을 거고 반반이 있을 거고 후라이드가 있을 거고 간장이 있을 거고 후라이드가 있을 거고 반반이 있을 거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뭐가 있을까? 간장이랑 반반까지 이렇게 몇 가지 있을까? 몇 가지가 있느냐면 여기서부터 이만큼 6가지야. 지금이니까 이렇게 하는 거야. 구조를 좀 뜯어보려고. 오케이? 됐어? 자, 그런 상황에서 뭘 해주느냐면 콜라나 사이다나 화타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시면 되는 거니까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3C 얼마가 되는데? 1이 될 수밖에 없겠죠.
오케이? 3C1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얘기야. 잘했죠? 잘했어요? 그러면 자,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게 되는데 양념과 후라이드를 선택했다라고 했었을 때 얘도 연속적으로 뭐가 일어나야 되느냐면 지금 같은 경우에 치킨 2마리를 시키고 음료수 하나를 시켜야 되는 상황이니까 자, 뭐가 일어나느냐? 연속된 행위가 나와야 돼. 연속적 행위가 등장하는 거야. 그러면 연속적으로 만약에 내가 바지와 상의와 하의를 입어야 돼. 둘 다 입어야지 나올 수 있을 거 아니야. 하나만 입고 못 나오잖아. 그래서 연속적으로 뭔가 다 모든 행위가 일어날 때 연속적인 행위가 일어나서 자, 이게 발생하고 어디가 발생 후에 어디까지 완료되는 시점까지는 발생과 완료되는 시점까지 모든 행위에 대한 경우의 수는 싹 다 어떻게 해준다? 곱해준다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해되세요? 자, 다시 자, 내가 10km 갔어. 10km 갔는데 치킨만 띡 시키고 왔는 거야. 그럼 돼? 안 돼? 안 되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같이 지금처럼 치킨 2마리와 음료수 하나를 시키는데 결국에는 치킨을 2마리 시키는 행위와 음료수를 다시 시키는 행위 자체가 연속적으로 일어나면서 얘가 완료되어야지만 사건이 끝나는 거잖아. 이럴 때 곱해준다 이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까지 됐어요?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사실이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 자,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봐. 이제 덧셈을 하거나 곱셈을 할 때는 자, 얘들아 여기 봐봐. 내가 치킨 2마리와 음료수 하나를 시킬 때 그러면 치킨 2마리를 먼저 시키고 그 다음에 음료수 3개 중에 1개를 시키는 거나 음료수를 시키고 치킨을 2마리 시키는 거나 순서에 영향이 있어 없어? 순서가 상관이 없는 거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순서가 상관이 없다라는 얘기는 굉장한 파괴력을 지닙니다. 얘 같은 경우에 뭐가 성립한다? 당연히 교환 법칙이 성립하는 거야. 자, 교환 법칙이 일단은 성립한다라는 얘기고 지금은 아직까지 이런 경험을 잘 못해서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내가 이벤트를 뭘 먼저 두느냐에 따라서 문제 난이도가 확 달라질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있으니까 자, 다시 곱셈을 할 때는 교환 법칙이 당연히 성립할 거고 반대로 음료수를 하나 시키고 난 다음에 뭐 하더라도 치킨 2마리를 시키더라도 우리가 뭘 할 수 있어요? 어차피 같은 경우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정말 차근차근히 하나하나씩 하고 있는 거야. 자, 예를 들어서 잘 들어봐봐. S1이 있어요. S2가 있어요. S2가 4개의 원소를 가지는 거야. 1 또는 2 또는 3 또는 4를 가지는 거야. 자, 그리고 S3야. S3가 자, 1 또는 2 또는 3 또는 4 또는 5 또는 6을 가지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 있다고 칩시다. 그럼 생각을 한번 해볼게. 자, 내가 이 S1, S2, S3를 이렇게 할 거야. 자, 뭘 만들 거냐면 세 자리 숫자로 만들어 줄 건데 예전에 이게 3점짜리 문제인데 여러분들한테는 3점짜리 문제가 안 가 있어요. 3점짜리 문제가 안 가 있기 때문에 볼 수는 없을 텐데 이게 출제가 되었었던 문제거든. 자, 100의 자리가 있고 10의 자리가 있고 1의 자리가 이렇게 있는 거야. 오케이? 100의 자리가 있고 10의 자리가 있고 1의 자리가 있는 거야. 잘 들어보세요. 자, 여기에 100의 자리가 S3고 그 다음에 여기에 S2고 여기에 S1의 원소들로 100의 자리, 10의 자리, 1의 자리를 구성한다라고 칩시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까지 이해되시죠? 자, 또 나중에 이상하게 개념이 안 잡힌다. 얘들아, 틀이라는 게 있어. 어차피 경우의 수다라는 거는 자기가 막 멋대로 푸는 것도 중요하지. 단 뭐가 있을 때? 원칙이 있을 때. 나는 이런 풀이에 원칙이 있다라고 하면 중요한데 자, 원칙 없이 그냥 푸는 거랑 그냥 누적이 아무것도 안 돼. 안 쌓일 수도 있어. 자, 여기서 봐.
100과 100의 자리와 10의 자리와 1의 자리를 각각 S3, S2, S1을 원소로 가지면서 이렇게 구성을 하려고 해. 자, 세 자리 자연수를 만드는데 개수가 얼마가 되느냐라고 물어봤어요. 단 각 자릿수는 다릅니다. 단 각 자릿수가 다르게 될 때 얘가 도대체 몇 가지가 되겠느냐라는 거잖아. 그럼 봐봐. 자, 그러면 봐. 100의 자리 숫자가 있고 10의 자리 숫자가 있고 1의 자리가 숫자가 있는데 100의 자리 숫자부터 먼저 찾았다고 치자. 만약에 100의 자리가 1부터 시작이 되었어. 1부터 딱 시작될 수도 있고 2부터 시작될 수도 있고 3부터 시작될 수도 있고 4부터 시작될 수도 있고 5부터 시작될 수도 있고 6부터 시작될 수도 있는데 1, 2, 3, 4를 얘로 시작할 때랑 일단은 누구로? 100의 자리를 1 또는 2 또는 3 또는 4로 시작할 때나 5, 6으로 시작할 때는 뭔가 다르다라는 상황이 생겨. 맞지? 이까지는 그래. 누구라도 어느 정도 이해가 되었으면 알 거란 말이야. 근데 봐. 이게 생각보다 복잡해. 문제는 뭐냐? 1, 2 같은 경우에는 여기도 들어있고 여기도 들어있고 3, 4 같은 경우에는 여기만 들어있으니까 이건 뭐지? 1, 2가 들어갔을 때 상황과 3, 4가 들어갔을 때 상황과 5, 6이 들어갔을 때 상황을 다 분류해서 구해야 되나?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누구나 처음에 풀 때는 저렇게 할 거란 말이야. 그런데 자, 나는 뭘 알고 있느냐? 나는 뭔가 100의 자리도 10의 자리도 1의 자리도 뭘 한다? 연속적인 행위로 발생해서 얘네들이 1의 자리도 결정해야 되고 10의 자리도 100의 자리도 다 결정을 해야 되는 거니까 곱하기로 연결이 되겠네. 근데 곱하기로 연결이 되는데 문제는 뭐다? 교환 법칙을 적용시킬 수 있으니까 교환 법칙 때문에 100의 자리부터 결정시켜서 들어가는 거나 1의 자리부터 결정시켜서 들어가는 거나 그 결과는 동일하겠네 라는 거야.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100의 자리부터 들어간다라고 치면 문제 난이도가 확 올라갑니다. 반면에 1의 자리부터 들어가게 되면 문제 수준이 확 떨어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해되세요? 자, 한번 살펴봅시다. 왜 그런지 일단 한번 볼게. 자, 여기서 선택하는 게 이게 첫 번째 케이스가 되겠지. 나 이렇게 풀라고 하니까 너무 힘들어. 그래서 어떻게 해줄 거냐면 1의 자리부터 하나씩 집어넣어 봅시다. 1의 자리를 결정하고요. 그 다음에 10의 자리를 결정하고요. 그 다음에 100의 자리를 결정을 한번 해봅시다. 라고 한다면 이 말에 대한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느냐? 이 차이도 큰데? 나중에 이것도 간간히 문제집에서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왜 이렇게 1의 자리부터 시작을 되느냐 그 얘기를 지금 해드리는 거야. 뭐 어떨 때는 이게 숫자가 바뀌어가지고 깃발 문제로 나올 때도 있고 이거는 이 example들은 다양하게 있어요. 자, 소재들만 좀 다르게 바꾸면 구조는 똑같은데 소재만 달라지면 다른 문제로 느낄 필요가 없잖아. 어차피 전부 다 이런 부분들이야. 자, 1의 자리를 결정해 줄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인데 1이 들어갔을 때 2가 들어갔었을 때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럼 생각을 해봐. 1이 딱 들어갔어. 그럼 뒤에 올 수 있는 게 몇 가지인데? 그렇지. 몇 가지야? 2 또는 3 또는 4잖아. 훨씬 가볍지 않나? 그러면 이 생각이 드는 거야. 1을 상황은 일단 다르지만 뒤에 연결되는 구조가 다 똑같을 거라고 예상이 들지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럼 봅시다. 여기에서 그 다음 단계 봅시다. 1하고 2가 결정됐어. 그럼 여기는 누가 되는데? 3, 4, 5, 6이 되겠지. 3, 4, 5, 6이 될 거고 1, 3 제외하고 2, 4, 5 다 똑같네? 라고 생각을 해줄 수가 있겠지. 자, 그래서 비교해 줄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따라서 자, 1 또는 2가 나왔을 때 같은 상황이 연출된다는 걸 알 수가 있을 거고 2, 그 다음에 남아있는 거 10의 자리 결정하는 거 앞에 1의 자리 결정됐으니까 세 가지. 자, 그 다음에 두 개가 결정됐으니까
자, 6개 중에 2개가 이미 제외됐으니까 4가지. 그래서 2 곱하기 3 곱하기 4가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데, 자, 쌤이 주장하고 싶은 건 딱 한 개를 가지고 갔으면 좋겠어. 뭐를? 내가 곱셈을 할 때는 교환 법칙이 성립하니까 상황을 얼마든지 조절해서 편하게 풀 수 있다 이 얘기야. 그거는 가지고 가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이게 두 번째 내용입니다. 두 번째 내용이야. 연속적인 행위가 발생하는데 이 연속적인 이 행위의 순서를 조절할 수 있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녀석은 순서를 조절해 줄 수 있다는 얘기야. 순서를 알아서 조절해 줄 수 있는 거고, 이 이그젬플과 함께 기억해 주시면, 자, 노리고 내는 문제들도 있겠지. 얘가 교차 문제였으니까. 자, 세 번째입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 이런 거야. 순서 부여입니다. 자, 이 순서 부여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잘 들어보세요. 잘 봅시다. 자, 순서 부여다라는 얘기가 뭐냐? 곱하기로 나타냈을 때 어떨 때는 순서가 부여되더라 이 얘기야. 자, 저게 무슨 말이냐? 잘 들어보세요. 자, 4C 2가 있어요. 4C 2가 있는데, 자, 4개 중에 2개를 선택한다는 얘기인데, 자, 4개 중에 2개를 선택을 하는 거야. 4C 2가 있습니다. 얘는 4개 중에 2개를 선택한다는 얘기는, 얘들아 잘 들어봐. 4개 중에 1개를 뽑고요. 그 다음에 남아있는 3개 중에 1개를 뽑았어. 4개 중에 1개를 뽑고 3개 중에 1개를 뽑잖아.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자, 이런 일이 발생해요. 얘랑 얘랑 같아요? 달라요? 다르지? 다시 4개 중에 2개를 뽑았어. 근데 그게 4개 중에 1개를 뽑고 3개 중에 1개를 뽑는 거랑 같아요? 달라요? 당연히 다르지. 자, 우리가 여기서 뭘 비춰볼 수가 있느냐? 이런 걸 비춰볼 수가 있어요. 같은 집합에서 같은 개수를 뽑아낼 때는 정말 특이하게 뭐가 생긴다? 순서가 부여된다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다른 상황에서는 순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같은 집합에서 뭐를? 같은 개수를 뽑아버리면 순서가 부여된다는 얘기야. 그게 무슨 말이냐? 여기 보세요. 양념과 후라이드 하나 있는 거랑 후라이드랑 어디 있어? 후라이드랑 양념 왜 없어? 아, 당연히 없겠지. 자, 당연히 없죠. 여기 뽑아놓은 거니까. 아, 미쳤다. 씨. 양념이고 후라이드가 있을 거고, 여기에 뭐가 있니? 간장도 있을 거고 반반이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럼 후라이드 뽑을 때 후라이드랑 양념하면서 후양 간반 이렇게 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뭐가 생긴다? 이런 식으로 하는 부분에서는 뭐가 생긴대? 같은 집합에서 같은 개수를 뽑아버리면 양념과 후라이드랑 후라이드 양념이 다르게 셈해져 버린다는 얘기라고. 오케이? 당연한 건데 이걸 잘 몰라요. 그래서 지금처럼 만약에 내가 이런 상황이 순서가 부여된 상황이 필요하면 그대로 쓰면 되는데, 근데 지금 상황은 순서가 부여된 상황이 어떻게 됐는데 내가 원하는 경우보다 2배가 더 늘어났으니까 그때는 뭐 해준다? 나눠주는 거야. 누구로? 2로 나눠주는 거야. 2팩으로 결국에는 나눠준다는 얘기죠. 얘가 뭔데? 나눠주는 거는 어렵습니다. 생각보다 나눠주는 건 어려운데 나눗셈은 뭐다? 무시하겠다는 얘기야. 특히 뭘 무시한다? 순서를 무시한다는 얘기야. 다 됐어요? 그래서 자, 우리 요것만 하나 선택을 한번 해봅시다. 요것만 하나 얘기를 해줄게. 자, 잘 들어보세요. 잘 들어봐. 다른 집합에서 뭘 뽑았어? 다른 개수를 뽑았어. 순서가 부여돼 안 부여돼? 부여가 안 되니까 교환 법칙이 성립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우리가 여기서 보통은 연속적인 행위가 발생한다는 얘기는 치킨을 뽑고 음료수를 뽑고 상이라는 집합에서 상이를 뽑고 하이라는 집합에서 하이를 뽑고 다른 집합에서 뽑을 때는 순서가 부여가 안 된다는 얘기야.
그런데 같은 집합에서 같은 개수를 뽑을 때만, 그렇지, 딱 한 군데만 순서가 부여가 됩니다. 근데 생각을 해봐. 같은 집합에서 다른 개수를 뽑아버리면 순서가 부여될까? 2개 뽑고 1개 뽑으면 순서가 부여될까? 아니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해되세요? 그래서 자, 순서 부여되는 상황이 언제다? 같은 집합에서 같은 개수를 뽑을 때만 순서가 부여된다는 얘기고, 나머지 경우에서는 순서가 부여되지 않습니다. 오케이? 잘했어요. 나 분명히 얘기를 해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 가지 측면을 조금 이해를 하고 곱하기를 내가 어떻게 사용할지를 잘 생각을 하는 거야. 경우에 따라서는 자, 합의 추격형 형태로 곱하기가 쓸 때도 있고, 아니면 연속적인 행위가 완료될 때까지는 연결을 시켜야 되니까 그런 상황에서 곱하기가 연결될 수도 있을 거고, 제일 마지막에서는 자, 간혹 가다가 자기가 띠 구했어. 곱하기로 정말 열심히 다 했는 줄 알았는데 같은 집합에서 같은 걸 뽑았는데 2배를 더 뽑은 거야. 순서가 부여된 상황. 무시를 안 해서 더 많이 세리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래서 세 가지에 대한 내용들을 반드시 숙지를 하고 내가 제대로 파악하고 문제를 푸는지를 좀 생각을 해줄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자, 그래 뭐 이제 필요하면 그때지. 필요하면. 근데 나중에 진짜 이게 같이 있었다. 우리가 같이 있었잖아. 맞지? 이건 좀 아닌가? 이게 좀 아닌가? 우리 같이 있었잖아. 이게 같이 있었다. 같이 있었다라는 걸 느낄 텐데 뭐 그렇지. 내 지금 이렇게 해주는 거야. 얘들아, 이 정말 맛있는 음식이야. 먹어봐봐. 이렇게 했는데 배가 막 웅덩 부른 거야. 먹기 싫은 거야. 그런 상황이야 지금. 내가 좋은 걸 막 떠먹여줘도 떠먹는 애들은 떠먹고 아닌 학생들은 뭐 안 먹고. 그럼 뭐 이제 내가 해줄 수는 없잖아. 해줄 수는 없잖아. 갑시다. 이제 1번부터 살짝 살펴볼게요. 1번에 보시면 1 또는 2 또는 3 전부를 일부 또는 예를 사용해서 이웃하지 않도록, 자, 같은 숫자가 이웃하지 않도록 5자리 자연수를 만든다. 자, 이웃하지 않도록 5자리 숫자를 만든다. 자, 1 또는 2 또는 3을 이용해서 뭘 만든다? 5자리 숫자를 만든다. 자, 1번입니다. 자, 하나씩 해볼게. 자, 그런데 이때 뭐라고 되어 있어요? 같은 숫자는 이웃하지 않도록. 같은 수는 이웃하지 않도록이야. 그랬을 때, 자, 몇 가지가 되겠느냐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럼 우리가 좀 봅시다. 우리가 뭔가 어떤 상황이 나왔어. 전체 규모는 그냥 5자리 숫자 만든다면 3 곱하기 3 곱하기 3 곱하기 3 곱하기 3이야. 3의 5승이야. 그런데 제한이 걸려있지. 뭐다? 같은 수는 이웃하면 안 되겠지. 왜 3 곱하기 3 곱하기 3 곱하기 3 곱하기 3인지를 알겠지. 1부터 3까지 100의 뭐 이거 5자리 숫자니까 만의 자리에 들어갈 수도 있을 거고 할 거란 말이야. 그런데 자, 지금은 그게 아닌 상황이니까 자, 케이스를 분류를 해야 되겠네. 케이스를 딱 분류하려고 봐. 그러면 자, 하나, 둘, 셋, 넷, 5개 자리가 있을 텐데 만의 자리가 1인 경우, 만의 자리가 2인 경우, 만의 자리가 3인 경우 딱 봤는데 상황은 다르지만 같은 구조가 될 거라는 게 예상이 드니까 당연히 어떻게 해주면 되겠어요? 하나만 후벼 파서 곱하기 3 해주면 되겠네. 무슨 말인지 되겠어요? 자, 근데 우리가 지금 이런 상황들을 어느 정도 대처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수형도야. 물이 흘러가는 형상처럼 물길이 흘러가는 수용도라고 불러요. 무슨 말인지 되겠어요? 자, 그래서 수용도를 엄청나게 많이 사용할 거고, 자, 수용도를 이용해서 1이 올 수도 있고 2가 올 수도 있고 3이 올 수도 있는데 얘랑 같은 구조다라는 걸 알 수가 있잖아요. 자, 수용도의 핵심은 뭐다? 생략에 있습니다. 수용도의 핵심은 뭐에 있다고? 생략에 있습니다. 자, 여기에 두 번째 봅시다. 2가 나왔어. 3이 나왔어. 생략하는 거야. 어떤 학생은
이 정도까지도 생략할 수 있는 능력이 돼. 1, 2가 나오나 1, 3이 나오나 동일한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겠지. 자, 그러면 처음에 1 또는 2 또는 3인데 어차피 1이 될 수 있는 경우나 2가 될 수 있는 경우나 3이 될 수 있는 경우나 다 동일해요. 얘가 별이고 얘가 별이고 얘가 별인 거야. 그럼 결국에는 답은 뭐다? 3별이야. 근데 3별을 뜯어봤더니 자, 별을 하나 파서 나오면 되는데 여기에 누가 가느냐? 세모가 가는 거나 여기 이 경우의 수나 여기 경우의 수나 동일할 거거든.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3 곱하기 자, 세모가 몇 개 있는데 2 세모가 된다는 얘기야. 자, 그리고 나서 얘도 있습니다. 그러면 1, 2가 왔다라는 거잖아. 맞죠? 1, 2가 왔었을 때에 자, 보자고. 얘들아 여기 봐. 1, 2가 왔어요. 그 다음에 올 수 있는 숫자가 누가 있느냐? 여기에 올 수 있는 숫자가 얘를 제외하면 올 수 있을 거니까 누가 올 수 있죠? 1 또는 3이 올 수 있겠죠. 오케이? 1 또는 3이 올 수 있을 거란 말이야. 자, 그러면 여기서 1 또는 3이 올 수 있을 거고 여기서도 이웃한 거 빼면 되니까 두 가지고 여기도 두 가지가 등장하겠네. 이해되세요? 자, 그러면 자, 이렇게 하고 몇 번 해보다 보니까 이거 그냥 뭐 해주면 되겠어요? 이거 5자리 맞아요? 5자리 맞나? 너무 많은데 5자리 자연수를 만든다. 됐지?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여 이웃하지 않도록. 그리고 만의 자리 숫자와 1의 자리 숫자가 같은 경우의 수를 구해야 되겠네. 자, 뭐 이렇게 해야 되겠네. 자, 그럼 봐. 끝까지 가야 되겠네. 얘 같은 경우에는. 자, 여기 있는 이 부분도 세모고 세모니까 세모만 파면 된다라는 얘기인데 세모부터 이제 파봅시다. 자, 1, 2, 1 나왔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게 같고 다르니까 조금 다른 양상으로 펼쳐질 수도 있으니까 자, 가보자고. 여기 같은 경우에 끝에 이 부분이 얼마가 나올 수 있느냐면 1 또는 2가 나오겠죠. 오케이? 1 또는 2가 나온대. 미쳤나봐. 1 또는 2가 나오는 게 아니라 누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까? 2 또는 3이 나오겠네. 여기가 2 또는 3이 나올 거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누가 나올 수밖에 없느냐면 1 또는 2가 나올 수밖에 없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여기서부터는 같을 거라고 예상할 수는 일단 없어. 나는 예상이 안 되니까. 자, 그리고 나서 제일 마지막에 봅시다. 제일 마지막에 누구로 같아야 되느냐면 만의 자리랑 누구랑 같아야 돼요? 1의 자리랑 같아야 되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만의 자리랑 1의 자리랑 같아야 되는 상황이니까 자, 가봅시다. 여기가 얼마가 될 수밖에 없느냐면 얘가 1이죠. 만의 자리랑 1의 자리랑 같으니까 얘는 되네. 얘는 1이랑 얘는 안 되네. 얘는 되네. 이렇게 되는 거지. 오케이? 자, 그러면 세모에서 발생하는 가지들이 결국 몇 가지야? 하나, 둘, 세 가지니까 여기가 3이 되면서 답이 나오겠죠. 오케이?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찾아내시면 된다 라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다 됐어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봅시다. 자, 서로 다른 5개 학교의 학생이 이거 진짜 많이 틀리더라. 서로 다른 5개의 학교의 학생이 있어요. 자, 여기서도 얘기를 조금 해줄게. 서로 다른 5개야. 5개 학교가 있어요. 자, 5개 학교에서 학생들이 A1 있을 거고 A 학교 A1, A2, B1, B2, C1, C2, D1, D2, E1, E2 이렇게 해서 토탈 몇 사람이 있느냐면 이만큼 사람들이 있어요. 자, 여기서 5개 학교가 있는데 3명을 선택할 때 같은 학교 학생이 동시에 선택되지 않는 경우야. 같은 학교 학생들은 선택되면 안 된잖아.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뭘 생각을 해야 돼? 다른 학교를 생각을 해야 되는 건데 자, 이게 누구랑 관련되어 있느냐 하면 이거랑 관련되어 있어요. 자, 먼저 구성하고 그 다음에 배열한다는 얘기야. 자, 이게 하나의 원칙이거든요. 보통 우리가 뭔가 상황 자체가 좀 복잡해진다
라고 생각하면 뭐 일일이 다 집을 수는 없잖아. 이렇게 할까? 이렇게 할까? A1이 나왔을 때로 할까? 아니잖아. 그게 아니라 자 5개의 학교가 있는 상황이니까 5개 학교 중에 내가 몇 학교를 선택을 한다? 세 학교를 먼저 선택해서 구성을 해버리는 거야. 자 5개 학교 중에 세 학교를 구성을 해버리는 거야. 그러면 A 학교, B 학교, C 학교 이 학생들 이를테면 A 학교, B 학교, C 학교가 선택이 되었다고 칩시다. 여기서 둘 중에 한 명씩 뽑으면 되는 거잖아. 오케이? 그래서 A 학교, B 학교, C 학교가 선택이 되었고 여기서 둘 중에 한 명씩. 그래서 얼마가 된다? 2에 3승 해주시면 이 부분에 답이 등장하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6번 봅시다. 넘어가서 6번이야. 자, 2005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에서 과탐 영역을 선택하는 학생은 물화생지, 물화생지 1, 2, 8개 과목 중에서 4과목까지 응시할 수 있다. 단 2 과목은 2과목까지만 선택할 수 있는데 어떤 학생이 과학 영역에서 3과목을 선택하려고 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자, 그냥 문제만 파악하시면 됩니다. 문제를 먼저 파악해 봅시다. 자, 물, 화, 생, 지들이 있을 거란 말이야. 물화생지 얘네들이 자 물원, 화원, 생원, 지원까지 이렇게 있는 상황이고 두 번째 물, 화, 생, 지가 있는 상황인데 자 두 번째는 투 과목이겠죠. 투 과목이 이렇게 있다라는 얘기야. 자 근데 제한 조건이 걸렸죠. 내가 여기서 3개의 과목을 선택을 하는데 자 여기 이 중에 몇 과목? 3개를 뽑을 거야. 그렇다고 해서 8C3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 8C3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뭐 때문에? 거기 보시면 이렇게 됩니다. 뭐라고요? 끝에 보시면 자 지구와 그러니까 물2 과목은 4과목 중 2과목까지만 할 수 있는 거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뭐가 들어가야 되겠어요? 케이스 분류가 들어가야 되겠죠. 자 3개를 뽑는데 단 조건이 뭐예요? 2 과목은 자 2과목 최대 2과목이야. 최대 2과목을 선택할 수 있다는 얘기야. 2 과목은 최대 2과목을 선택을 할 수가 있는 상황이니까 자 그러면 이렇게 분류하면 되겠네. 2 과목과 1 과목의 합이 3이 나와야 되는데 얘랑 합하면 몇 과목 나와야 된다? 3이 나와야 되는데 자 2 과목은 최대 2과목이니까 2과목이 될 수도 있고 1과목이 될 수도 있고 최대니까 아예 선택 안 할 수도 있겠죠. 따라서 2과목 1과목 될 수도 있고 1과목 2과목 될 수도 있고 0과목 3과목도 될 수가 있는데 자 하나씩 해봅시다. 뭐 지금 여기 와서 초이스 뭐 컨비네이션 그 부분을 못하는 학생들은 없을 거라고 봐. 자 1에서 몇 과목 선택하면 된다? 3개 선택하면 되는 거고요. 자 2에서 하나 그러면 4C1이잖아. 4C2가 되겠고 4C2가 되겠고 4C1이 되겠지. 뭐 이렇게 계산해서 다 더해주면 되겠네. 분류된 모든 경우를 싹 다 더해내시면 되더라. 오케이? 다 됐나요?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하나씩 하고 있어요. 얘들아 하나씩 할 때 같이 좀 봤으면 좋겠는데 뭐 봅시다. 어디 보시느냐 하면 여기까지 나오네. 자 18번 봅시다. 자 이제 요 시간 끝나고 18번까지 하고 잠시 쉬었다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좀 더 복잡한 상황으로 갈 거고 기출 문제는 어느 정도 수준까지 나오는지를 보셔야 될 거니까. 오케이? 그래서 그 다음 상황을 일단 볼 겁니다. 자, 그 다음 상황을 보는데 18번 봅시다. A와 두 사람이 서로 다른 4개의 동아리 중에서 2개를 가입하려고 합니다. A와 B가 자 동아리가 몇 개 있느냐면 동아리가
자, A 동아리, B 동아리, C 동아리, D 동아리 이렇게 4개의 동아리가 있는데 자, 2개씩 가입한대. 얘 2개씩 가입하고 얘 2개씩 가입한대. 자, 2개씩 가입하는데 뭐라고 돼 있어요? 공통으로 가입하는 동아리가 1개 이하가 되도록 이라고 돼 있잖아요. 오케이? 됐어? 뭐라고요? 공통 가입 동아리 수가 몇 개야? 1개 이하. 그러면 당연히 뭐 해주면 되겠는데 1개인 경우 0개인 경우로 분류한다. 오케이? 잘했어요. 자, 봅시다. 여기서 이제 잘 생각을 해야 돼. 자, A가 있고 B가 있는 거야. 그러면 자, 첫 번째 케이스입니다. 케이스 1이야. 얘들아, 속도는 절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경우의 수를 셈을 빨리 해서 푼다? 아니야. 대부분 학생들이 어떤 식으로 실수가 많이 나오느냐. 문제 딱 풀잖아. 답이 없어. 또다시 푸는 거야. 근데 그런 문제가 한 3문제 되잖아. 그럼 몇 문제 푸는 거야? 6문제 푸는 거야. 그렇게 해서 다 틀리는 거야. 시간이 없어서. 그래놓고 와 시간 재놓고 한다. 의미가 있을까? 없어. 경우의 수는 제일 중요한 게 뭐다? 정확하게 상황을 나누고 정확하게 그냥 푸는 게 중요해. 시간 따위가 중요한 게 아니야. 지금 상황에서는. 그래서 자, 케이스를 나누시고요. 케이스를 일단 먼저 나눕니다. 케이스를 나누는데 첫 번째 케이스가 뭐다? 결국에는 자, 공통 가입 동아리 수가 공통 동아리가 1개인 거야. 그 다음에 케이스 2가 공통 동아리가 그냥 하자. 공통 동아리가 0개인 상황이야. 자, 그러면 공통 동아리가 있을 텐데 동아리가 그 공통 동아리부터 먼저 기준을 삼으면 되겠죠. 몇 가지가? 4가지가 되겠지. 이까지 됐어요? 자, 4를 곱해봅시다. 4의 의미가 뭐다? 결국에는 공통된 동아리잖아요. 얘가 공통 동아리라는 얘기야. 살짝 적어놓게. 자, 그들 중에 그러면 공통 동아리를 직접 반영해서 그 상황을 만들어줍니다. A로 왔어. 나머지 부분은 뭐가 되겠는데? 자, 잘 들어봐. 이것도 잘 보셔야 돼. 여기에 아무 생각 없이 자, 적긴 하겠지. 얼마라고 얘기해 주면 돼? 3 곱하기 2지. 3 곱하기 2잖아. 아니야? 3C 1 곱하기 2C 1이 될 거 아니야. 맞죠? 맞죠? 근데 이제 뭐가 보여야 돼? 아, 내가 같은 집합에서 순서 같은 개수를 뽑았기 때문에 순서가 부여된 상황이구나. 근데 내가 원하는 상황은 순서가 부여된 상황이야, 순서가 부여되지 않는 상황이야. 순서가 부여된 상황이죠. 왜? A와 B가 다르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해되세요? 자, 내 이럴 줄 알았다. 내 이럴 줄. 순서가 부여되면 그대로 두시면 되고 순서를 무시해야 될 상황이면 나눠주면 된다는 얘기라고.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3C 1 곱하기 2C 1 했는데 보는 거야. 그러면 여기 3가지 중에 1가지 오고 그 다음에 그때마다 이렇게 오게 되면 되는 거고 서로 어떻게 되면 여기서 정해진 게 순서가 반영이 된 이미 경우의 수니까 여기 A, B 나오는 거나 B, A 나오는 거나 같게끔 세려야 돼? 다르게 세려야 돼? 다시 C, D 나오는 거나 D, C 나오는 게 같은 거야? 다른 거야? 다른 걸로 세려야 되잖아. 그럼 여기서는 순서가 부여된 거야? 아닌 거야? 부여된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그대로 두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해되세요? 자, 그런데 내가 이거를 아예 실수 자체가 생각을 하지 않고 뭘 해버리는 방법이 있느냐면 생각을 하지 않고 기계적으로 만드는 방법이 있어요. 나는 딱 어떻게 하느냐면 약간 혼란스러운 상황 자체를 아예 연출을 시키지 않기 위해서 뭐 해주느냐. 먼저 구성을 하고 배열해버리는 거야. 그러면 전혀 문제가 안 생겨요. 무슨 말이냐면 얘를 이렇게 하지 않고요. 어떻게 해버리냐. 얘네들 2개가 둘 중에 2명이 가져야 될 동아리 수개를 2개를 뽑는 거야. 그리고 배열해버린다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3C2 뭐 했다? 그냥 동아리 중에 2개 남아있는 동아리 중에 2개 뽑았어. 뽑고 구성을 했잖아.
근데 구성하고 난 다음에 얘를 뿌려야 되는 상황인지 아니면 그냥 그대로 두면 되는 상황인지. 뿌린다는 얘기는 배열한다는 얘기거든. 뿌려주면 끝이잖아. 뿌리면 끝입니다. 오케이? 자, 뭐 이런 문제 가지고 이따위 문제 가지고 뭐 그렇게 오래 하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긴 하겠어. 근데 이게 쌓여서 결국 실력을 만드는 거거든. 정확하게 푸는 게. 자, 그다음 봅시다. 공통이 연계가 되는 거야. 오케이? 공통이 연계가 되는 거야. 이해되세요? 이해 가시는 거 맞죠? 나 혼자 흥분해가지고 막 얘기하는 거 아니지? 이해되는 거 맞죠? 자, 그다음 봅시다. 그러면 이제 밑에 거 할 때는 전혀 의문이 별로 안 될 거야. 곱하기 쓸 때는 곱하기 쓰면 되는데 아씨 곱하기 쓸 거잖아. 공통이 연계. 그럼 내가 뭐 하면 되겠어? 구상부터 먼저 하는 거야. 4개 중에 2개 뽑는 거야. 됐어요? 뿌리면 된다. 이해되세요? 그러면 전혀 뭐 할 일이 없는데 헷갈릴 일이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 그러니까 4개 중에 2개를 뽑고 이펙토리얼 해주면 되겠죠. 오케이? 끝입니다. 쉬었다가 합시다. 쉬었다가